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산골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윤채란과 동생 윤꽃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자매가 지나가면 모두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윤채란은 19의 나이에 고운 자태와 따스한 눈빛을 지녔고 14세 윤꽃님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아름다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 자매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술을 놓고 바느질을 하여 만든 버선과 보자기는 장날마다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빠듯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산에서 약초도 좀 캐올까요? 꽃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바느질만으론 부족하니 약초라도 더 캐는 게 좋겠구나. 채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마을 건너편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 김선비가 홀어머니 김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부친은 과거에 큰 상단을 이끌던 상인이었으나 한 번의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부인은 아들 김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길 바라며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무라도 해오겠습니다. 김선비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어미는 내가 글 공부에 힘써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 보면 그걸로 족하단다. 김부인은 굽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김부인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윤채란 자매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채란은 곧바로 김부인을 등에 업고 마을의 의원 박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부인이 살아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두 처자가 아니었다면 산에서 위험할 뻔했소. 박 의원이 김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윤채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채란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채란은 김부인이 약값이 아까워 약을 사지 않으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몰래 의원에게 진료비를 지불한 후 김부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윤자매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맑은 눈과 고운 얼굴 그리고 점잖은 태도의 채란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공자님, 별 말씀을요. 어르신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채란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채란은 틈틈이 김선비의 집에 들러 김부인의 건강을 살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김선비는 채란의 따뜻한 마음씨와 단정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빼앗겼고 채란 역시 학식 있고 예의 바른 김선비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김부인도 채란의 착한 성품에 반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비야, 채란 아가씨와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떠냐? 비록 우리 집이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어머님, 저도 그 생각입니다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채란 아가씨가 고생할까 염려됩니다. 고생은 잠시일 뿐 내가 출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이니 걱정 말 거라. 김부인은 채란에게 혼인을 제안했고 채란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 꽃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란 동생을 홀로 둘 수 없습니다. 김부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 동생도 우리 식구지. 무슨 부담이겠느냐. 그렇게 윤채란과 김선비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채란은 시어머니가 나무하러 가는 것을 맡고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꽃님도 언니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꽃님도 18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님에게 구혼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채라는 동생에게 좋은 사위를 골라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 좋은 집안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한 후 더 좋은 혼처를 찾아주는 것이 어떨까요? 김선비가 제안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차면 시집을 보내는 것이 도리입니다. 꽃님이가 좋은 곳에 시집 가면 저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란이 답했습니다. 마침내 꽃님은 마을에서 작은 주단을 운영하는 정씨 집안의 아들 정한수와 혼인했습니다. 정한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씨 집안은 살림이 넉넉하여 꽃님은 종종 언니네 집에 쌀과 반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내년에 형부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꽃님이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해 가을 김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공부 끝에 마침내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종육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윤채라는 양반의 부인이 되어 좋은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채라는 갑자기 병을 얻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가난할 때는 어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건강했던 그녀가 이제는 몸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도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원들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꽃님은 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언니는 얼굴이 황색으로 변해 있었고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꽃님은 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채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며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슬픔을 본 꽃님도 처음에 품었던 의심을 거두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꽃님의 남편 정한수가 장사길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부모는 유일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를 원망하여 결국 꽃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김선비는 꽃님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채란이가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내 여동생이니 이곳에서 편히 지내거라. 그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꽃님은 감동하여 김선비의 집에 머물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꽃님은 손이 놀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꽃님은 오랫동안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마을의 중매쟁이를 통해 혼자 지내던 강서방과 재혼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김선비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채란을 잊지 못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제 자매처럼 착한 여인은 찾기 어렵소. 나는 채란을 잊을 수 없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언니가 알면 슬퍼할 겁니다. 꽃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꽃님이 재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강서방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님은 자신이 불길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이제는 아무도 해치지 않기 위해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가하기 전 꽃님은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 그동안의 일들을 하소연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녀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커다란 푸른 뱀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꽃님아, 내 형부와 재혼하여라. 뱀이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꽃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 자매가 어릴 적에 구해준 푸른 뱀이다. 10살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와 언니는 산에서 다친 작은 푸른 뱀을 발견하고 약초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뱀이군요. 푸른 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지금 내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마. 푸른 뱀은 모든 비극이 검은 뱀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은 뱀 흑룡은 푸른 뱀의 정적으로 꽃님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김선비의 몸에 빙의했다고 했습니다. 흑룡은 채란을 해치고 정한수와 강서방도 죽였던 것입니다. 내 형부에게 재혼을 청하거라. 그러나 혼인 첫날 밤 반드시 이 약초를 술에 타서 그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푸른 뱀이 약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선비는 꽃님의 두 번째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꽃님은 망설였습니다. 형부, 제가 두 남편을 잃었으니 형부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언니가 떠난 지금
우리 집은 내 친정이나 다름없다. 어서 와서 함께 지내자. 꽃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도사님께 점을 봤더니 제가 관직에 있는 분과 혼인해야 운이 트인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한 눈치 빠른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꽃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님아, 내 아내가 되어 주겠느냐? 내 평생 너를 소중히 여기리라. 꽃님은 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부인은 아들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김선비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꽃님은 도사가 자신에게 관직자와 혼인하면 괜찮을 것이라 했다고 설득했고 김부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혼인 첫날 밤 꽃님은 붉은 홀레복을 입고 침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그녀의 너울을 들어올리자 꽃님은 먼저 술잔을 권했습니다. 먼저 합 한 줄을 마시고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김선비가 술을 마시자마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술에 무엇을 넣었느냐? 그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언니를 해쳤고 내 남편도 죽였소.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오. 꽃님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검은 뱀의 머리가 그의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푸른 빛이 번쩍이며 푸른 뱀이 나타났습니다. 흥룡, 이제 그만? 푸른 뱀이 외치자 차가운 기운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검은 뱀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푸른 뱀은 흥룡을 제압한 후 김선비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깨어난 김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영혼이 흥룡에게 빼앗겨 아내를 해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김선비와 꽃님은 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윤채란과 정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한수야.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푸른 뱀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흥룡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수백 년 수행의 영력을 써서 죽은 이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저를 감사히 여기지 마십시오. 10년 전 두 분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이제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푸른 뱀은 그 말을 남기고 흥룡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 김선비와 윤채란, 정한수와 윤꽃님 두 쌍의 부부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김선비는 후에 삼품 벼슬에 올라 한양으로 떠났고 정한수는 큰 상단을 이루어 마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가족은 모여 푸른 뱀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행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채란과 윤꽃님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산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자매가 살았던 집 뒤편 연못에는 항상 두 마리의 푸른 뱀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뱀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